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작은 회로 T12 인두기 회로를 작은 케이스 안에 넣어줬는데요. 자, 이 케이스 내부에는 LTC3780이라는 오토 승강압 회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쪽 입력 단자 DC 단자로 10V부터 30V 내에 어떠한 충전기나 어댑터를 연결을 하더라도 출력으로는 이 인두기 회로가 최적으로 사용하는 24V로 출력할 수 있게끔 맞춰줬어요. 그래서 꼭 24V의 어댑터를 꽂지 않아도 가정에 있는 12V 충전기 또는 인산철 14V 충전기 또는 노트북 어댑터 같은 어댑터를 연결을 해도 24V로 출력을 할 수 있게끔 인두기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이 인두기 회로를 파워뱅크에 매립을 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올인원으로 여러 가지의 제품을 하나로 만들 때, 그럴 때 오토 승강압 회로로 이 제품에 필요한 전압을 공급을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하는 방법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는 정말 단순한 연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도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인두기, 지금부터 한번 만드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케이스에 이 인두기 회로를 타공을 해서 넣어 줄 거고요. 옆으로는 스위치, 그리고 입력 전압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압계, 그 내부에는 LTC3780 회로를 넣어서 24V로 어떤 입력이 들어오더라도 24V 출력이 될 수 있게 할 거고요. 먼저 위쪽에 케이스 타공부터 해줄게요. 이렇게 인두기 회로는 고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즈를 좀 파악을 하면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LTC3780이 위쪽과 이렇게 좀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치를 좀 잡아주고요. 자, 여기 필요 없는 이 기둥들을 간단하게 좀 제거를 할게요. 스위치 같은 경우는 LED 스위치를 쓰고 싶었는데, 일단 스위치를 한번 핀을 잘라서 한번 타공을 해서 넣어보고 안되면 다른 스위치로 교환을 할게요. LED 스위치를 쓰고 싶어서 일단은 NC 버튼 안 쓸 거니까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잘랐을 때 와, 그래도 안 들어가겠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구멍 한번 뚫어 볼게요. 자, 한번 케이스가 들어가는지. 아, 걸린다. 그래도 걸려버리네요. 너트를 안쪽에서 잠그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잠가서 높이를 좀 이렇게, 이제 높이가 좀 짧아졌겠죠? 그러면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죠. 스위치는 이렇게 해결. 그리고 이번에는 전압계. 자, 이 미니 전압계를 이쪽에 고정을 해줄 건데, 우리가 이제 입력으로 들어오는 전압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전압계 하나 달아줄게요. 요거 타공이 힘들겠죠? 자, 이렇게 사각 전압계도 타공을 해줬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 아래쪽으로 이제 우리가 어댑터를 연결할 DC 단자죠. DC 단자 구멍도 하나 뚫어 줄게요. 자, 이렇게 입력 단자까지 연결을 해주고 일단 케이스 타공은 마쳤어요. 이제 여기 있는 단자들을 글루건으로 좀 고정을 해주고 LTC3780 이 회로를 24V가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LTC3780 오토 승강압 회로를 우리가 입력이 어떤 전압이 들어오더라도 출력 측에서 나가는 전압이 24V로 출력이 될 수 있게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회로를 사용을 하려면 저전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인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이쪽이 전선을 꼽아서 파워 서플라이로 입력을 줄 거예요. 저전압 설정 같은 경우는 내가 차단이 되게끔 하는 전압을 입력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몇 볼트 이하로 입력이 들어오면
이 회로가 작동이 되지 않게끔 설정해주는 방법인데, 자, 입력으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2V 배터리를 썼을 때 10V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이 회로가 작동이 안 되게끔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파워 서플라이에 10V의 전압을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자, 지금 10V로 출력이 되고 있죠. 그럼 회로에 연결을 해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회로를 연결하게 되면 이 앞쪽에 LED가 빨간색이 들어오거든요. 이 빨간색이 들어왔을 때는 저전압 차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입력으로 10V를 줬는데 저전압 차단 세팅 값은 더 높게 설정이 돼 있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여기 앞쪽에 맨 앞에 있는 저항을 돌려서 이 빨간불이 꺼질 때까지 돌려주면 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돼요. 시계 반대 방향이 전압이 내려가는 거고, 시계 방향이 전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돌려줄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제 이 빨간불이 꺼지고 이 반대쪽에 OK 쪽에 녹색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까지 돌려주시면 돼요. 처음에 20 몇 볼트 정도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좀 많이 돌리셔야 됩니다. 자, 이제 녹색불 들어왔죠? 여기에 있는 빨간불이 꺼지면서 녹색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10V 이상의 전압에서만 이 회로가 작동이 되게끔 설정이 된 겁니다. 출력 쪽에서는 아직 몇 볼트가 나가는지 몰라요. 또 전압도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 회로가 작동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전압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10V로 설정을 했는데 9V로 떨어지면 꺼져야 되겠죠? 전압을 내려볼게요. 9V. 자, 9V로 내리니까 이쪽에 빨간불이 들어왔죠? 다시 10V로 올리니까 녹색불이 들어오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10V 정도의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전압 차단 설정은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대로 출력 측의 전압을 24V로 맞춰주면 돼요. 자, 아웃 플러스 마이너스의 테스터기를 먼저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자, 보이시는 대로 지금 10V의 전압이 들어가는데 출력 쪽에는 14.7V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저는 24V로 맞춰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3개 저항 중에 끝에 거를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돌려줘 볼게요. 자, 올라가죠? 15.4V.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전압이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출력 전압은 24V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 있는 저항은 뭐냐? 우리가 전류값이거든요. 자, 전류값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품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전류값은 최대로 개방을 해줘도 돼요. 왜냐면 제품이 필요한 만큼만 전류를 끌어다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류값은 시계 방향으로 몇 바퀴만 더 돌려줄게요. 많이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 열려 있기 때문에 한 3-4바퀴만 이렇게 돌려주셔도 아마 전류값은 최대로 개방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인두기 같은 경우는 전류값이 그렇게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적당히만 돌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회로 세팅이 끝났어요.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입력으로 혹시라도 우리가 18V의 전압을 줬다, 18V, 19V 노트북 아답터를 연결을 했다, 그래도 출력에서는 이렇게 24V가 똑같이 출력이 됩니다. 혹시 아답터를 25V짜리를 썼다, 자, 25V짜리를 써도 출력에서는 똑같이 23.98, 24V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10V부터 이 오토 승강압 회로가 허용되는 약 30V까지 어떤 전압이 입력으로 들어와도 출력에서는 무조건 24V가 나가는 거예요. 전류값은 7A 이하로. 자, 이렇게 오토 승강압 회로는 저전압 설정도 마쳤고 출력 전압도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웃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24V가 나가면서 이 인두기가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두기의 전원선, 이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여기에 먼저 연결을 해줄게요. 근데 지금 선이 좀 짧아서 잘라서 선을 연장을 해서 이쪽에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웃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선을 꼽고 고정을 할게요. 이제 이 회로를 이 바닥 쪽에 글루건을 이용해서 좀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웃 플러스 마이너스 선과 이 회로의 선, 이 두 선을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이 회로에서 나오는 아웃 플러스 마이너스는
인두기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바로 연결을 해줬어요. 자, 다음은 이제 입력 전압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입력이 들어오는 부분이 이쪽 단자죠. DC 단자로 어댑터나 충전기가 들어올 건데, 자, 여기에 꽂았을 때 바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스위치를 거칠 거예요. 먼저 이쪽이 입력이 들어와서 스위치 쪽으로 전압이 들어간 다음에 스위치를 눌렀을 때 출력이 나가는 선을 이 오토 승강화 배로 인 플러스 마이너스로 와줄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우리가 여기에 어댑터를 꼽더라도 스위치를 켜야지만 이 회로가 켜지면서 출력으로 24V가 나가는 거예요. 자, 먼저 충전 단자에 플러스 선을 하나를 연결을 하고요. 자, 이렇게 충전 단자에 플러스 선을 하나를 연결을 했고요. 이 선 같은 경우는 이 스위치의 입력 플러스 선인 아까 잘라버린 NC 단자 말고 그 반대편에 있는 C라고 적힌 단자 이쪽으로 들어가 줄 겁니다. 자, 이렇게 DC 단자에서는 입력 플러스로 들어왔고, 그러면 이제 출력 플러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출력 플러스 같은 경우는 C 단자가 6시 방향에 있다고 쳤을 때 가운데 단자와 이쪽 3시에 있는 단자를 하나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뽑아서 이제 인 플러스로 와줄 겁니다. 그리고 전압계의 플러스도 출력 플러스에 같이 연결을 해줄 거고요. 자,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가운데 핀과 3시 핀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을 했어요. 자, 여기 있는 전압계 플러스 선도 연결을 해줄게요. 전압계 플러스 선 같은 경우는 빨간 선과 노란 선 두 개를 같이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전압계까지 연결을 해줬고, 이 플러스 선은 인 플러스로 와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인 플러스 쪽에 넣어주니까 이제 출력 플러스 선은 연결을 다 했어요. 이제 마이너스만 연결을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는 이쪽에 있는 DC 단자 마이너스부터 해서 스위치 마이너스, 그리고 이 전압계 마이너스도 이쪽에 같이 연결을 해주고요. 역시나 이쪽을 거쳐서 인 마이너스로만 와주면 모든 연결이 끝납니다.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스위치에 아까 남은 핀 9시 핀이죠? 이쪽을 중간을 따서 그리고 아까 남았던 전압계의 마이너스도 이쪽에, 그리고 이 마이너스는 이제 인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끝나네요. 자, 이렇게 하면 모든 연결이 끝났어요. 타이로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배선 연결은 이렇게 마쳤고요. 이제 글루건으로 이쪽 DC 단자나 스위치 쪽을 절연 작업을 좀 해주고, 이제 뚜껑을 닫아보면 걔에 딱 맞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12V 어댑터를 꼽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자, LED 들어오면서 아직 인두기는 연결이 안 됐고요. 자, 입력으로 12V라고 표시가 되죠. 자, 12V가 출력이 되면서 인두기가 잘 켜졌습니다. 자, 인두기를 보시면 24V로 잘 출력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인두기 핸들을 연결을 해 볼게요. 핸들을 꼽아보면 자, 온도 올라가죠? 24V라 정말 빨리 올라갑니다. 자, 한 10초 정도면 370도까지 올라가고요. 지금 설정이 300도인가? 300도로 되어 있구나. 자, 이렇게 370도까지 순식간에 올라가고 납도 아주 잘 녹아줍니다. 오. 자, 작동 아주 잘 되죠? 그럼 이번에는 제가 집에서 갖고 있는 14.6V 인산철 충전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똑같이 5.5파이 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전원을 키면 자, 14.1V가 출력이 되면서 300도까지 잘 올라가죠. 자, 이런 식으로 인산철 충전기를 이용해서도 인두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24V까지 24V로 해놓으니까 정말 빨리 올라가죠. 자, 이렇게 14.6V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꼭 24V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12V나 24V 또는 이렇게 인산철 충전기, 가정에 있는 어댑터나 충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두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배터리 내장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어댑터든지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인두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좀 편리하게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전압이 들어오더라도 오토 승강의 배로가 항상 24V를 맞춰주기 때문에 최적의 조건으로 이 인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본 거고요. 이 부분이
꼭 이렇게 케이스에 안 만들더라도 우리가 파워뱅크에 매립을 한다거나 또는 올인원으로 인두기, 파워 서플라이 이렇게 여러 개의 제품을 연결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연결을 해주면 배터리 전압이 낮더라도 24V로 꾸준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게 사용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